저희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사전에?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들. 첫 번째 우리 표창원 선생님께서는 그 사건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화성연쇄에서. 예. 아, 그게 우리가 아는 그 얘기인 거죠? 그 사건인데. 아직 범인 못 잡은. 예. 예. 그러니까 실패가 결국은 저를 여기까지 이끄는 거예요.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한창일 때 9차 사건 발생했을 때 제가 화성경찰서에 배속이 된 거예요. 그때 거기 계셨던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제가 기동대 소대장으로 배속이 됐는데 네. 그 현장을 관리하고 주민들 보호하고 검문 검색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가 9차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특히 그때 이제 여중생 그 김양이 피해자가 됐는데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거든요. 어린 여학생을 그렇게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서 정말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 현장 그 검증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또 같이 하고 그래서 근데 도대체 범죄 수사에 꽂혀 있었던 저고 경찰대학 4년 동안도 거의 대부분 범죄 수사 관련된 그 과목에만 완전히 집중하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뭐 엘리트잖아요. 네. 아유.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은 그다지 뛰어나거나 뭐 대단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야산에서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공격하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근데 도대체가 꼬리도 못 잡고 해결도 못 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해결 안 됐잖아요. 미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도대체. 너무 제가 무능한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도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러면 이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 당시에는 뭐 이수영 교수님 같은 그런 전문가 선생님이 안 계셨고 네.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아하. 경찰에서도 사실 그런 뭐 범죄 심리나 뭐 특수한 사건에 대한 수사 기법을 가르치는 데도 없었고. 네. 그러다가 두 번째 사건. 부천 황태자 사건. 예. 제가 이제 부천 형사계에 있을 때 강간 신고 사건이 들어왔어요. 재수생이었는데 나이트클럽에 대학 입시 끝나고 놀러 갔다가 강간 피해를 당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수사를 했어요. 우리 형사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 가고 종업원들 탐문 수사하고 결국은 범인 검거했어요. 네. 그리고 자백도 받았고. 근데 이 친구가 그 신문 조서를 받을 때 태도가 엄청 불량한 거예요. 네. 딱 팔짱 끼고 다리 꼭을 사실 뭐 다 있는 그대로 다 사실 다 얘기해요. 자백하고. 어허. 뭐냐 이 녀석. 그때 저는 이제 반성의 기미도 별로 없이. 예, 전혀 없이. 뭐냐? 예, 내가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 물어봐. 다 얘기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다 수술 다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성폭력은 친고죄였거든요. 말만 하면 다 끝나. 예, 그래서 피해자가 만약에 고소를 취하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의하면 혹시 또 만약에 합의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렇죠. 고소 취하하면. 그 당시 이제 그 신고를 처음 접수했을 때 이미 저는 그 피해자랑 어머니한테 확답을 받아놨어요. 이거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네. 어떤 회유나 뭐 협박이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예, 그러지 마 저희를 믿으시고 끝까지 가십시다. 네. 그렇게 하자 도저히 용서 못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네. 그 녀석 그래서 딱 저는 너는 끝났어 임마 하고 합의 안 할 거야. 예, 딱 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 혼자 오신 거예요. 네. 그 피해자는 안 오고 네. 그러더니 막 눈물 뚝뚝 흘리시면서 죄송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고소 취하. 어머님이? 네. 아, 선생님 진짜 왜 그래요, 정말. 고소 취하. 고소 취하. 지금 표 선생님 몰고 쫙 가는데 고소치야? 궁금하잖아. 나 진짜 같이 영화 못 봐. 너무 허탈했던 거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억울해. 정말 분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친구고 지금도 그렇지만 네. 그 아버지가 부천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재력가예요. 아, 네. 근데 처음엔 돈으로 회유하다가 절대로 합의 안 본다고 했더니 그 피해자 아버지가 일하는 직장에 네. 사장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직장 내에서 이제 왜 그렇게 딸 인생도 망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합의를 압력을 보고. 거기다 넣었구나. 예. 뭐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합의를 봐준 거예요. 고소 취하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녀석이 그런 그 시건방진 태도로 조사를 받던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믿는 얘는 구석이 이미 있으니까 그냥. 상습범이에요. 아. 여러 번 범행을 했지만 그때마다 결국은 돈과 협박과 회유로
아 이거 영화 같아. 합의하고. 부모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부모가 더? 더 문제가 있죠, 당연히. 아, 애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표 선생님이 느꼈던 그 분노는 어땠어요? 그거 때려 죽여버리고 싶었죠, 그 자리에서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뭐 경찰 인생도 끝나는 것이고 뭐 해서는 안 될 짓이니까. 그 사건이 예. 어떤 걸 변화시켰나요? 그래서 두 건의 커다란 실패를 겪은 예, 뒤에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예. 그래서 셜록 홈즈의 고향인 영국으로 가자. 아 그때 예. 인생이 완전히 변화준 인생이 사건이네요. 완전히 변했죠. 결국 셜록 홈즈였구나. 네. 근데 이수정 선생님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같이 영화는 못 볼 것 같아요. 영화? 중간에 보면 이수정 선생님 같이 보면 중간에 얘기할 것 같아. 아까도 딱 끼고 답을 제가 얘기해버려. 넘긴 거지. 아까 넘긴 거지 딱. 좀 직업병 있죠? 있지. 예. 있지. 같이 뭐 가족들이 영화 같이 보는 거 싫어하죠? 영화를 같이 못 보죠. 나 혼자 막 떠드니까. 그러니까요. 저랑 좀 비슷하신 거. 나도 영화 보다가 누군가 범인인 것 같으면 쟤 이상한데 이렇게 말이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 나는 딱 직업병이다. 이분하고 영화 못 본다, 드라마 못 본다, 추리물 못 본다. 예. 예. 자 이제 이수정 선생님의 얘기 듣도록 네. 할게요. 내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들. 그 경찰청에서 어느 날인지 이제 한참 전이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피의자가 여자들이다. 마산에서 모녀가 네. 살인을 했다. 그런데 이제 시신을 훼손해서 갖다 묻어가지고 시신을 발견을 못했다. 면담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니까 네가 좀 같이 가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그 주문이 왔어요. 네. 마산 모녀 살인 사건? 네. 그래서 내려갔더니 죽은 사람이 이제 그 남편이었어요. 네. 죽인 사람이 이제 아내고 딸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인지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사건 기록 뭐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걸 보니까 부부간에 불화가 있던 중 앙심을 품고 남편을 살해한 사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앙심 부분이 뭐냐를 이제 그 면담 중에 알아내면 범행 동기는 좀 더 분명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나도 선입견을 가지고 만나 보니까 네. 그게 아니고 저의 이제 순전한 고정관념 선입견이었고 결국은 평생 동안 남편한테 매맞던 아내가 결국에는 도저히 참지 못하여 그날도 술 마시고 들어와서 난동을 피던 남편을 어찌저찌 하여 이제 뭐 살해하고 나니까 시신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화장실에서 훼손을 해가지고 이 두 모녀가 갔다가 매장한 사건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뭐 20년 넘게 학대받았던 내용은 하나도 수사 기록에 기록이 다 안 돼 있고 남지 않고. 예. 거기다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앙심이라고만 적어놓은 거예요. 아하. 범행 동기가. 사건의 본질은 어쩌면 가정폭력 피해일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수사 기록을 이렇게밖에는 조사를 안 해서 면담 한 번 안 하고 수사가 종결됐다고 이렇게 이제 넘기려고 하는지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네. 이 매맞는 아내들이 어찌하여 배우자를 살해할 지경에 이르는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그렇죠.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사건도 굉장히 형이 깊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예. 윤필정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것도 어떤 역시 사건이에요? 그것도 배우자 살해 사건이었어요. 너무나 평생 동안 폭력을 해오던 남편이 그 전날 전깃줄로 목을 졸라가지고 여자가 실신을 했어요. 아우. 죽기 직전까지 갔다 온 거예요. 저 세상까지. 이정환 선생님 참어요, 참어. 네. 지난 이야기예요. 네. 대상자 옆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여인이 이제 겨우겨우 목숨을 다시 건졌죠. 이 여자들한테 딸이 2명이 있었는데 딸에게도 이 아버지는 폭행을 하던 아이고.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사실은 혼인 초기에 경찰에다 신고한 적이 있어요. 예. 살려달라고. 예.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그냥 한 번쯤 보고 고소하실래요? 하고서는 남편 앞에서 물어보니까 뭐 남편 거기다 앞에서 물어봐.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돌아가고 나니까 돼지가 또 팽인 거죠. 네, 경찰이 도움을 안 준다, 못 준다라는 걸 이제 이 여자가 알다 보니 그 이후에는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뭐 온몸에 칼에 찔린 상처에다가 뭐 온데 이제 뭐 제대로 된 대가 없을 정도로 폭행이 심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날도 목을 졸리고서는 아이고.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던 와중에 그 다음날 다시금 남편이 폭행을 하려고
그 책상 위에 있던 스탠드를 콱 내리치면서 이제 드디어는 폭행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네. 어저께 목을 졸렸던 그 전깃줄을 들어가지고 네. 뒤를 보는 남편을 뒤에서 목을 졸라서 남편을 살해했어요. 네. 그러면 어저께 죽기 직전까지 갔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방위의 네. 개념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예. 하고 이제 법정을 설득을 한 거예요. 네네. 결과는요? 2008년도부터 전문 심리위원 제도가 생겨가지고 네.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가지고 의견을 묻는 절차가 생겼어요. 아, 너무 잘생겼다. 네, 그래서 뭐 너무 정말 사력을 다해가지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너무너무 많이 했으나 역시 정당방위는 인정이 안 됐고 안 됐어요? 네,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건도 그렇게 해서 없어요. 예, 정당방위가 인정된 케이스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진짜요? 어떻게 나왔어요? 구형은? 형이 현저히 줄었어요.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 그냥 형량만 이제 줄은 걸로? 그 건이 항소심이었는데 예. 1심에서 2년이 나왔던 것이 예. 집행유예가 되면서 이분이 풀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단체를 통해 가지고 저에게 감사 편지를 네. 이제 딸과 함께 보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그럴 네. 때는 네,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긴 네,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아 정말 나는 이걸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 여성신문에서 주최하는 2015년도에 미지상. 미지상 예. 그거 받고 더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 사건 때문에 예, 연관이 돼서 네, 상을 받긴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요. 시켰습니다. 예. 누군가가 그렇게 인정을 해준 게 최초였고 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이런 일을 하시면서 어디 상 받기가 애매하잖아요, 선생님. 뭐 그쵸. 상받을 네.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그 상 수상할 때 어땠어요, 진짜? 그때 굉장히 그 놀랐던 게 정치인들이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신문사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가서 저렇게 국회로 가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또 선생님, 나는 진짜. 그래요? 아니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잠깐 했었는데 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역시 나는 아니다. 나는 왜요? 나는 연구자의 길을 가는 게 내 적성이다. 라는 생각을 그때 다시금 했죠. 나는 계속 이대로 내가 생긴 대로 요만큼 살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 게 그게 나의 목표다. 이런 생각을. 그 외람되만 쓰지만 옆에 계신 분은 국회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선생님은 이제 표 선생님은 정말 국회로 가시기를 잘했고요. 네. 아, 그래요? 누군가는 현장을 알고 가서 누군가는 제도와 이 법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언제나 문제 제기를 하고 발굴하는 데만 저의 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누군가 이거를 좀 보듬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표 선생님을 가끔 뭐 가물에 콩나듯이 만나지만 만나면 일방적으로 제가 민원을 계속 엄청나게 압력을. 민원을 뭐 이것도 입법해주고 저것도 입법해주고 이 제도도 바꿔달라 막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해요. 저는 진짜 요번에 두 분을 변화시키는 옛날 사건을 지금 얘기했다면 요즘 뭐 뉴스에 보면 데이트 폭력이다, 데이트 폭력이다. 이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옛날엔 데이트 폭력이다라는 게 사건화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사실 데이트 폭력이란 말 자체에 뭔가 데이트 하는 와중에 서로 연인끼리 다툼 이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가볍게 받아들이는 심각해서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상은 정말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입니다. 이게 아까 배우자를 살해할 정도로 그럼요. 가정폭력이 잔혹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네. 데이트 폭력도 정말로 죽음으로 끝이 나야 될 정도로 잔혹한 사건들이에요. 그래. 그래서 예. 사실 지난 19대 국회 때 네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닐 때죠. 그 이전 텀에 네.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 발의가 됐었는데 네. 데이트 폭력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부터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안 됐구나, 기념 규정부터 이게. 이것도 외래어잖아요. 네. 저같이 문외한들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뭐 투닥투닥 연인 간의 싸움인데 네. 뭐하러 법까지 제정해? 안 만나면 되잖아. 예, 이런 것까지 겹치니까 그냥 중요성 인정을 못 받았군요. 못 받고 자동 폐기가 돼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모두가 분노했던 그 영상에 찍혔던 이빨 5개가 부러질 정도의 엄청난 폭력이 있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2012년 7월 30일 날 김홍일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울산에서 자매가 피살당했어요. 한 남자의 김홍일이라는 인간한테. 그 인간이 진술할 때는 사귀던
그 여성이 그만 만나자라고 이별 범죄인 것처럼 그래서 격보에서 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귄 적이 없어요. 혼자 일방적으로 자기가 일하던 식당의 주인의 딸이에요. 이분들이 혼자 짝사랑을 하다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그 해당된 여성뿐만 아니라 그 여동생까지 살해를 자매를 다 살해한 거거든요. 이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 집착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의 이름은 데이트 폭력 등 네. 관계 집착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걸 이제 다시 발의를 하신 거죠? 발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첫째로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반드시 출동해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켜야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검사가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임시 조치에는 접근 금지 명령, 퇴거 명령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피해자 보호와 즉각적으로 이후에 더 강력한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가해자에 대한 치료 명령, 수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든 그러면 거죠. 피해 정도가 있어요? 아니요, 데이트 폭력. 피해 정도를 규정하진 않고요. 예. 우선 그런 관계 집착이란 것이 가지는 무서움은 뭐냐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 그래. 상습적이 된다는 거. 상습적으로 찾아가서 괴롭히고 안 만나줄 거야 집 앞인데 막 그렇죠. 계속 대기하고 있으면 네.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상대방이. 거기다 이제 스토킹에 대한 그 제재도 그 안에 담았어요. 아하. 그래서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서 이 법이 필요한 거죠. 그게 그 법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폭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하나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게 피해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네. 얘기를 안 하면 네. 가해자들은 안 했다고 잡아뛸 거고 네. 피해자들은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고 이러면 그런 경우 사실은 있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평가를 하는 절차를 꼭 무조건 넣어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무조건 개입하고 피해자 분리하고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부분은 다음 개정해서 예. 한번. 예. 예, 지금 표창원 우리 선생님한테 이순 선생님이 또 뭔가를 민원을 지시하는 거, 막 민원을 해서 또 민원을 나서요? 하나 늦었어. 숙제가 또 생겼어. 추가 민원 하나 늦었어요. 원래 이건 없었는데 이순 선생님이 다시 이걸 넣은 거예요, 추가로? 네. 왜냐하면 그게 그 1년에 46명, 평균 46명의 여자들이 그런 데이트하는 남자, 이별을 고한 남자에 의해서 죽어요. 살당하죠. 네? 예. 죽는다고요. 얼마나요? 46명이 죽는다고. 평균 46명이 죽는다고. 50명쯤이. 심각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을 예견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명 피해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이게 데이트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막 남자가 뭐 여자 머리 이렇게 질질 끌고 길거리 있을 때 이게 사실 그 여자도 할 수 없고 그럼 우리라도 신고를 신고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그 경남 창원에서 예. 골프 연습장에서 외제차 탄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사실은 골프장 종업원이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예. 근데 부부 싸움이겠거니 네. 연인 간의 그냥 다툼이겠거니 하고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신고했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은 누구든지 그런 연인 간의 폭력이라고 생각된다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반의 인식도 바꾸는 거죠.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뭐 연인 간이건 부부 간이건 이라고 생각된다면 더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그 효과도 있는 거예요. 아